문화의 수수께끼, 포틀레치. 누가 더 성대한 축제를 열 수 있는지는 경쟁하는 자들이 축제에 내놓은 음식의 양에 따라 평가됐다. 축제가 성공하려면 초대된 손님들이 과식을 해 정신을 못 차려 비틀거리고 숲속에 들어가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토하고 다시 돌아와 또 먹고 남을 정도의 많은 음식을 마련해야 했다. 과시욕. 세계 민족학 박물관에 전시된 생활양식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신을 얻으려는 충동이라고 알려진 이상한 갈망의 흔적이다. 고기를 먹고 싶어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활양식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영토나 단백질 또는 성 문제로 서로 경쟁하는 데 비해 여기서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간들의 열망이 너무 지나쳐서 때때로 그 열망 때문에 서로 피나는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 경쟁이 지나치게 격해져 나중에는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경쟁은 합리적인 물질적 손실에 대한 계산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에 전적으로 대립하면서 오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국이 위신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패커드의 견해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미국인 가운데 많은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감명시키기 위해 사회라는 피라미드 위로 더 높이 기어오르려고 노력하는데 전 생애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크롬 조각이나 부담스럽고 쓸모없는 것들로 구성된 재산, 즉 실제적인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보다 무조건 긁어모아 놓은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일을 한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과시적 소비, 사치성 낭비 등 배블런의 경고는 자동차 산업, 설비 산업, 의류 산업 등으로 광대무비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재창조해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특별히 강렬한 사람들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세기 초 인류학자들은 원시 부족 중에서 현대 소비 경제 아래 가장 낭비적인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흥청망청 낭비하고 무절제하게 소비하는 부족이 있었음을 알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야심과 위신을 얻으려는 욕망에 눈이 먼 자들이 성대한 축제를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누가 더 성대한 축제를 열 수 있는지는 경쟁하는 자들이 축제에 내놓은 음식의 양에 따라 평가됐다. 축제가 성공하려면 초대된 손님들이 과식해 정신을 못 차려 비틀거리고 숲속에 들어가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토하고 다시 돌아와 또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마련해야 했다. 가장 기묘한 사회적 신분 추구의 신뢰는 남부 알래스카, 영국령 콜롬비아, 워싱턴 등 해안 지방에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인디언 가운데 사회적 신분을 추구하는 자들은 포틀레치라는 광적일 정도로 유별나게 낭비하고 무절제한 소비를 해대는 잔치를 열었다. 포틀레치의 목적은 경쟁자인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데 있다. 포틀레치 시혜자가 막강한 힘을 소유한 추정이라면 경쟁자의 식량, 의류, 돈 등을 못쓰게 만들므로써 경쟁자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영구적인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포틀레치 시혜자는 자기 가옥을 불태워 위신을 세우기도 한다. 포틀레치는 베네딕트의 저서 문화의 유형들에서 잘 알려져 있는 관습이다. 이 책에는 밴쿠버 섬 원주민이 콰키우틀족 사이에서 행해졌던 포틀레치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베네딕트의 이 포틀레치가 콰키우틀족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과대망상적인 생활 양식의 일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포틀레치는 신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술잔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후 포틀레치는 무나란 불가사의한 힘들과 미추광이들이 창조해낸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문화의 유형들을 읽은 후 많은 전문가는 위신을 얻으려는 충동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요인들과 관련지어 생활 양식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쿼키호틀족의 포틀레치가 단순한 과대망상적인 변덕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경제적 생태학적 조건들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밝히고 싶다. 이러한 경제적 생태학적 조건들이 없어지자 존경받고 싶은 욕구나 지위를 얻으려는 충동은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의 관행으로 표현되었다. 무절제한 소비 대신에 절제하는 소비 양식이 생겼고 낭비는 금지되었으며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자도 사라져버렸다. 쿼키호틀족은 삼나무와 전나무로 뒤덮인 우림의 중심부에 있는 해변 근처에 토막집을 짓고 부락을 이루며 살았다. 그들은 통나무 배를 타고 섬 사이의 해협과 밴쿠버 협강을 따라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며 살았다. 그들은 교역자들을 모으기 위해 마을 앞 모래사장에 조각한 통나무를 세워 눈에 잘 띄게 했다. 우리는 이 통나무를 토템 기둥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이 통나무 기둥에 조각된 것들은 마을 추장들에게 붙여진 조상 대대로의 칭호들을 상징해 표현한 것들이다. 쿼키호틀족의 한 추장이 있었다. 그는 자기 부하나 이웃 부락 추장들이 존경하는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기 지위에 불안을 느꼈다. 그에게 붙여진 가문의 칭호들은 분명히 그의 조상들에게 속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조상에게 혈통을 이어받았고 새로운 추장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된 행동 양식이 포틀레치를 열게 했다. 주최 측 추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초대된 추장과 그 추종자들에게 각각 포틀레치를 한 번씩 베풀어 주었다. 포틀레치의 목적은 주최 측 추장이 정말 추장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고 초대받은 추장보다 더 신분이 높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주최 측 추장은 경쟁 상대자인 추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량의 귀중품을 선사했다. 초대된 자들은 그 선물들을 얕보았고 자기들의 추장이 주최 측 추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 귀하고 더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한 담내 포틀레치를 열어 주최 측을 초대하겠노라고 맹세했다. 이 포틀레치를 위해 짐승이 살코기, 마른 생선, 생선 기름, 딸기 열매, 동물 가죽, 담요, 그 외의 여러 귀중품을 끌어모아야 했다. 약속된 날 초대받은 자들은 배를 저어 포틀레치 주최 측 부락으로 올라가 주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해리신과 천둥새 가면을 쓴 댄서들이 춤을 추며 그들을 환대했으며 그들은 연어와 딸기 열매들로 포식했다. 주최 측 추장과 그의 부하들은 손님에게 선사할 재산들을 솜씨 좋게 쌓아 올렸다. 초대자가 의기양양하게 활보하며 방문자들에게 선물을 많은 귀중품을 자랑하고 있는 동안 방문자들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문자들은 생선기름 상자, 딸기 바구니, 담요 더미 등의 술을 헤아려 보면서 상대방의 선물이 별것 없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결국 받은 선물을 싣고 자기 마을로 내려갔다. 아픈 곳을 찔린 방문객 추장과 그의 부하들은 복수를 맹세했다. 복수의 방법이란 경쟁자들에게 담내 포틀레치를 열어 자기들이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쿼키호틀족 전체 부락을 한 단위로 생각할 때 위신과 귀중품들은 포틀레치라는 제도를 통해 이쪽 저쪽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되풀이했을 따름이다. 야심 있는 추장과 그의 부하들은 동시에 여러 다른 부락의 포틀레치 주최자들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었다. 재산평가 전문가들은 승부에 지지 않으려고 각 부락의 사정들을 소상히 파악해 주었다. 어느 추장이 가까스로 한 지역의 경쟁자들을 눌러 이겼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다른 지역의 적수들과 경쟁해야만 했다. 포틀레치를 연 후 주최 측 추장은 을의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유일한 거목이다. 너희의 재산평가 전문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들을 헤아리려 하겠지만 일생을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부하들도 덩달아 다음과 같은 경고로 초대된 손님을 침묵시키려 했다. 입 다물라. 이 야만인들아. 조용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뚝 솟은 산맥과 같은 우리 추장님이 산사태와 같은 재산사태를 나게 할 것이다. 어떤 포틀레츠에서는 담요 등 귀중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대신 그것들을 못쓰게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종 성공적인 포틀레츠를 연 추장들은 기름축제를 열기로 작정하기도 했다. 기름축제란 캔들패시의 기름을 여러 통에 담아 방 한가운데 불을 지핀 곳에 붓는다. 그러면 불이 확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방 안을 꽉 채운다. 이때 재산 파괴자는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위인이다. 내 축제에 참가한 부족들을 위해 1년 내내라도 이런 연기를 지펴놓을 수 있다. 나 말고 이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호언장담할 때 손님들은 표정을 감추고 방 안 공기가 쌀쌀하다고 불평한다. 손님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고 주최자들의 홍취를 더욱 높이기 위해 천장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포틀레츠의 제물로 바치는 기름축제도 있다. 문화의 수수께끼 5장 포틀레츠의 첫 번째 소조제인 과시욕을 읽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마비네르스가 포틀레츠를 경제적 생태학적 조건들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밝히고 싶다라는 문구에서 뒤이어 나올 다음 주제들을 궁금하게 합니다. 오늘 문화의 수수께끼는 여기까지이고요. 선물이 사회경제학이라는 소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